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높은, 가장 핫한, 가장 최근에 나온 고사양의 그래픽카드가 포함된 조립대행 작업 하려고 합니다. 고객분께서 이 제품을 어떻게 구해 오셨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용산 총판이나 업체에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해 오셨네요. 자, 오늘 구성품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제품, 여러분들도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가장 최신 그래픽카드 로그 아스트랄 RTX 5090. 이 아스트랄 제품들을 요즘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구했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5개가 떴는데 그 중에 하나 우연치 않게 잘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그냥 넌지시 여쭤보긴 했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600 조금 넘게 주고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거 하나만 600만원 좀 넘게 주고 사셨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610만원인지 63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중고차 가격을 하는 그런 그래픽카드입니다. 이 해당 그래픽카드에 장착될 구성품은 고객분께서 다 이렇게 챙겨 오셨고요. 이 박스 안에 여기도 들어있고, 순행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네요. 파노라마 360 모델이고요. 나머지 구성품도 여기 또 다른 박스에 들어있어요. 시스템펜은 유니펜으로 TL 와이어리스 120, CPU는 라이젠 9800X 3D 모델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성품이고요. 날짜는 어제 입고하셨어요. 밤에. 날짜까지 적어 놓으셨네요. 2월 18일. 케이스는 리안리 XL, 이게 대용량이거든요. 큰 빅타워 케이스라는 얘기고요. XL 로그 화이트 모델이고, 케이스가 흰색인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물론 화이트가 아니지만, 파워는 시소닉 티타늄 1600W 파워고요. 메인보드는 로그 크로스헤어 X8702 히어로 9800 3D 트라이 XY 파노라마 3D 360 프로 화이트. 메모리는 로얄 제품이에요. 트라이던트 Z5 총 64기가, SSD는 SK 하이닉스 P51 젠5죠. 1TB. 그리고 시스템 펜 리안리 유니펜 SL 와이어리스 모델들이고요. 측면은 리버스로 3개, 하단 리버스 3개, 그리고 후면 120 하나, 윈도우 11 프로 DSP 버전으로 준비하셨네요. DSP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립 PC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 해당 시스템이 이제 폐기가 되거나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 윈도우 버전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른 제품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DSP 말고 처음 사용자용으로 보통 사용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CPU부터 그래픽카드까지 쭉 하면 700만원, 800만원, 약간 더하면 1000만원까지도 갈 수 있겠어요. 그래픽카드만 600 넘으니까 이 정도면 웬만한 자동차 가격 하죠. 그리고 TX 1600, 1600W, 무거워. 이 파워 자체가 좀 깁니다. 좀 길다랗게 생겼고요. 케이스가 받쳐주지 못하면 얘를 장착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장착을 해도 선정리 작업하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케이스가 어느 정도 빅타워급으로 좀 커야 이러한 파워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물 잠깐 볼까요? 아스트랄 5090 실물 잠시 보죠. 어차피 개봉해서 조립 작업 해야 되니까 볼게요. 고객분께서 어젯밤에 오셔가지고 맡길 때 같이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고객분도 실물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겼지? 사이즈는 얼만큼 크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열어보고 가셨어요. 508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냥 기존 그래픽카드하고 비슷하네, 이 정도였는데, 얘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벽돌 같아요. 벽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해당 모델이 아스트랄 5090 그래픽카드고요. 테두리들이 사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좀 더 커 보이고 벽돌같이 생기긴 했어요. 진짜로 보세요. 보면 테두리들을 전부 다 사각으로 그냥 각져서 만들었죠. 유달리 더 커 보이고 더 두꺼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4090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MSI 4090 슈프림하고 같이 나란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길이 자체도 더 길어요. 한 1cm
1.2cm 정도 좀 더 길고요. 슈프림보다 좀 더 두껍습니다. GPU를 감싸고 있는 쿨링 시스템, 이 디자인들이 이렇게 각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커 보이는 게, 더 두꺼워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높이도 5090이 더 높아요. 보이시죠? 아스트랄 5090 그래픽카드가 더 길고 더 두껍고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슈프림이 좀 아담해 보이긴 합니다.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럼 저는 아스트랄 5090 그래픽카드 장착을 해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영상 보시고 참고로 저한테 5090 그래픽카드에 관련해서 구매, 견적, 문의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5090 그래픽카드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고가인데다가 감당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시스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고사양, 어제 밤 늦게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오늘 오전에 마무리 짓고 완료가 됐습니다. 케이스는 보니까 리안리 512D 다이나믹 XL 모델이더라고요. 전 처음에 에보 XL을 가져오셨나 했는데 다이나믹 모델이었어요. 기존 모델이죠. 예전 모델입니다. 켜볼게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케이스에 딱 맞습니다. 길이는 좀 여유가 있긴 한데 이 폭 자체가 강화유리 닫으면 요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확실히 RTX 5090 그래픽카드 두툼하면서 좀 크긴 크네요. 아스트랄 모델 같은 경우에 백플레이트 쪽에 팬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다른 5090도 백플레이트에 팬이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측면에 LED ARGB로 쭉 LED 점등이 되고요. 측면은 저희 로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스티커를 붙여놨냐고 하시는데 스티커 붙인 게 아니고요. LCD 창이에요. 여기다가 사진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TL LCD 모델이고요. 헤더 이쁘죠?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도 내부 USB 2.0 단자 총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브를 사용했습니다. 분배선 해봤는데 분배선 하니까 이 헤더 LCD 창 인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브 연결했고요. 왜 3개냐면 순행 하나,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무선 컨트롤러 하나, 그리고 TL LCD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니펜 와이어리스 모델이기 때문에 무선 컨트롤러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쪽 하단에 무선 컨트롤러 붙여놨고요. 깔끔하게 해놨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쁘긴 하다. 제가 앵글을 딱 이렇게만 잡고 있으면 이쁘죠. 그리고 라이젠 9800X3D CPU 같은 경우에 바이오스에서 노멀 모드로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하고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을 했을 때하고 온도 차이가 좀 납니다. 이 해당 제품을 기준으로 돌려보면 최대 온도는 69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 20 주고 돌리면 한 10도 정도 떨어져서 59도 정도 나옵니다. 지금은 56도인데 아마 저희 매장이 좀 춥다 보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고, 어제 밤에 제가 작업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69도,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하면 59도, 한 10도 정도 차이 나고 시네벤치 점수 차이는 없어요. 거의 뭐 22,000에서 왔다 갔다, 설정값을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CPU 온도야 뭐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해서 CPU 온도를 조금 더 떨어뜨려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 설정할 줄 몰라,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최대 온도 69도라고 하면 그것도 뭐 높은 온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스트랄 그래픽카드 RGB 연동할 때는 아모리크레이트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치를 한다고 인식되는 건 아니고 아모리크레이트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아우라싱크 실행을 할 때 아스트랄 RTX 5090 인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식이 안 돼요. 이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로 하면 그래픽카드 화이트로 바뀌었죠. 다시 무지개 하면 무지개 바뀌고, 업데이트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아모리크레이트 설치하면 아스트랄 5090 RGB 연동 안 된다,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바로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RTX 5090 그래픽카드 온도
그리고 몇 와트나 먹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플레이 잠시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현재 5090 최대 온도 31.5도, 팬은 제로 팬으로 돌지 않고 있고요. GPU가 이제 열을 받으니까 하단 팬 3개, 상단 팬 하나, 이런 식으로 팬 4개가 작동을 하고요. 조용한 팬이에요. 이게 시끄럽진 않네요. 네, 조용합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5080, 5090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되게 조용하네요. 소음 부분은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고, 열은 난다. 이 얼굴을 가까이 대니까 이 백플레이트 쪽에서 후끈후끈합니다. 야, 후끈후끈하다. 5080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5080은 사실 그렇게 뜨겁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얘는 열기가 막 후끈후끈하네. 발열이 있다는 얘기는 전력 소모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GPU 와트수 얼마나 먹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소음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조용한 편에 속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테스트 완료됐고요. 그래픽 점수가 10만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10만까지 넘어가는 거는 처음 봤네요. 기존에는 뭐 8만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5090 그래픽카드는 11만 1799점이에요 야, 이제는 10만 단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GPU 온도, 쿨링이 좀 괜찮았나 봐요. 최대 온도 61.1도고요. 현재 저희 매장이 좀 춥다 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61도니까 가정집에서 한 65도? 한 65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도도 무난한 것 같고, 팬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이유가 최대 RPM 937rpm이에요. 1000rpm이 좀 안 되게 회전을 했고, 중요한 거는 전력 소비량, GPU 전력 소비량이 524W예요. 야, 전기 많이 먹는다. 참고로 RTX 5080은 307W 정도 먹거든요. 얘는 524W 정도 먹었으니까 엄청나게 먹은 거죠. 이거에 따라서 파워 서플라이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렸는데 524W.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립 대행으로 라이젠 9800 3D 트라이 XY 파노라마 3D 360 프로 순행, 특히 LCD 패널이 커브드로 되어 있는, 그리고 시스템 팬은 유니팬으로 와이어리스 무선으로 설치를 했고요. 물론 무선이라고 해도 각 전원선은 하나씩 꽂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컨트롤러가 무선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케이스는 리안리 511T 다이나믹 XL 로그 화이트, 마지막으로 아스트랄 5090, 현재 나온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장 높은 급에 속하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고요. 가격이 진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5, 600, 7, 800 넘어가는 거는 진짜 금방인 것 같습니다. 이 고객분도 뭐 그래픽카드를 600 초반에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진짜 7, 800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출시가 된 아스트랄 5090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게이밍 PC 보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립 대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